안녕하세요. 민돌군입니다. 경차인 모닝을 4년 정도 운행했었는데요. 경차를 고민하는 분들께 운용 비용, 느낀 점 등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사면 돈 많이 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한번 보시죠. 한국의 경차하면 대표적으로 세 차량이 있는데요. 스파크, 레이, 모닝입니다. 가격대는 신차로 대략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입니다. 그 돈이면 아반떼 사고 아반떼 사면 그 돈으로 소나타 산다고 하는 유머글이 있는데요. 유머이긴 하지만 신차로 사신다면 준준형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성으로 타는 것이니 경차는 중고가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출근지가 대중교통이 없어 일주일 안에 차를 구했어야 했는데 수중에 500만원 정도 들고 대기업 중고차 매장을 갔습니다. 레일을 우선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공간이 넓습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700만원 이상이었고 박스카 형태도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 것이 스파크였는데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들고 당시에 가격이 모닝보다는 조금 비쌌지만 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석에 앉아 계기판을 보는데 너무 이상했습니다. 요즘 신형은 모닝보다 계기판이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 당시는 계기판이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 구입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무난한 모닝을 선택하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차 시세가 300만원 좀 넘을 차였는데 24살의 차 알못이었던 저는 50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차를 살 당시 저한테 700만원 좀 안 되는 현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월급날까지 한 달이 남은 상황이었죠. 경차는 취등록세를 안 내는 장점이 있어 차 가격에서 아낄 수 있었지만 어렸던 저는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오고 부랴부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려고 보니 세상에 150만원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첫 차의 나이도 어리니 보험료가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돈은 없는데 할부할 생각은 안 하고 모든 보험사를 조회해서 120만원에 첫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아는 곳이 없으니 인터넷 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입하였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다른 보험처럼 복잡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보험은 굳이 설계사에게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가 지나면서 90만원, 80만원 조금씩 보험료가 떨어졌고 지금은 준대형 차를 몰지만 53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운전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차피 첫 보험료는 비싸게 나오니 감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의 출퇴근 거리는 편도 20km, 왕복으로 40km 수준이었는데 일주일에 기름 3만원 정도 넣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이면 12만원이 되겠네요. 경차는 연비가 좋다는 인식이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계기판에 연비가 찍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체감상 연비가 13km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비 운전을 하면 15km 정도가 나올까 모르겠는데 적어도 일상 주행에서는 10km 초반대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동일 조건에서 아반떼로 무조건 15km 이상 연비가 나왔던 걸 봐선 오히려 연비로만 따지면 경차 쪽이 손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가 있어 리터당 200원가량 할인 혜택도 있는데요. 단 조건이 등본상 동거인과 경차 한 대 혹은 각각 경차 한 대를 소유해야 돼서 미혼일 때는 부친의 차량이 SUV이므로 혜택을 보지 못하였고 기혼일 때는 아내의 차량이 준준형이라 혜택을 보지 못하였네요. 사실상 작정하고 노리지 않으면 혜택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료 도로나 공영 주차장 50% 할인도 큰 혜택 중 하나인데요. 제가 사는 지역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료 도로가 2,500원인데 출퇴근을 위해 경차를 사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1,250원이 되는 거죠. 매일 저는 국도로만 다니고 가뭄에 콩나듯 고속도로 한번 이용하니 이런 혜택은 거의 받아보지를 못했던 것 같네요. 1년에 10,000km 정도 운행하였는데 엔진 오일은 1년에 한 번 갈았습니다. 한 번 갈 때 3, 4만원 정도 비용이 소모되었던 것 같아요. 이것마저도 엔진 오일 쿠폰을 얻어서 사용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동차세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1년에 10만원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10년 가까이 되는 중고 차량이었으니 세금이 싸지지만 경차 세금은 새 차라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리 비용은 혼자 운전하다가 앞쪽에 한 번, 뒤쪽에 한 번씩 박아서 각각 30만원, 60만원 정도 지출하였고요.
엔진 오일이 줄줄 새서 경고등이 떠 오토큐를 갔더니 크랭크 리드나라고 하는 부위의 결함이라고 하였는데 처음엔 뭣도 모르고 수리 비용 30만원을 주었으나 알고 보니 무상 수리 대상이어서 공짜로 받아냈던 기억이 있네요. 수리 비용으로는 6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소모품은 워셔액을 제외하곤 한 번도 갈지 않았습니다. 와이퍼도 에어컨 필터도 타이어도요. 팔기 전에는 타이어는 교체 시기가 거의 다 된 듯도 했네요. 타이밍 벨트도 교체 시기가 다 되었는데 그냥 탔습니다. 경정비를 왜 그렇게 안 했나 싶지만 2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차가 안 굴러가는 것만 아니면 그냥 탔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4년 동안 타면서 돈 쓴 게 저게 다입니다. 운전 미숙으로 혼자 박은 것을 제외하면 한 달에 20만원으로 경차 운용이 가능하네요. 지금 보험료로 계산해보면 한 달 15만원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타이어 교체 및 경정비, 불의의 사고를 대비한 수리비를 생각하면 월 10만원 정도는 더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두 명이 타고 다니기에는 무리가 없으나 3인 이상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적인 문제도 있지만 1000cc의 차이다 보니 힘이 딸려 오르막길에서도 힘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차 2대로 운행해서 제 차에는 성인 4명과 아이스박스 등의 짐이 실려 있었죠. 고속도로를 올렸는데 세상에 아무리 밟아도 50km 이상 나가질 않았습니다. 차가 힘이 딸려서 운행이 안 될 정도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였고 결국 졸음 쉼터에서 다른 차로 옮겨 타고 혼자 왔던 경험이 있네요. 이제 1600cc급의 다른 차량도 몇 대 몰아보고 느낀 점은 여러 상황에서 무리 없이 이용하려면 1600cc급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4명을 태울 수도 있고 짐을 실을 수도 있으며 험로를 만났을 때 등 크기의 문제가 아닌 차 힘의 문제를 종종 겪습니다. 한두 명의 출퇴근 및 단거리 용도가 추가되어야지 데일리카까지 생각하신다면 준준형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들 가지시는 편견으로 경차 타는 사람을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차 2대 있는 사람들도 많은 세상에 그런 분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차를 몰 때 상대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잘 안 끼워주고 하는 것은 도로 흐름을 방해하는 운행을 해서라고 생각됩니다. 일반 상식으로 그냥 우측 차선보다 빨리 운행해 주시면 됩니다. 우측 차선 차량들이 3대 넘게 지나간다 싶으면 차선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국도에서 추월 차선은 아니지만 1차선 운행하면서 앞에 텅텅 비워두고 옆의 트럭이랑 사이좋게 나란히 가고 있으면 어느 차를 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경차는 빨리 달린다고 생각하지만 도로에서 제일 CC가 낮은 차량인데 다른 차량들 보통 속도 내는 것과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비운전 한답시고 주행 흐름을 방해하면 빨리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차량 차선 변경하는 데에도 방해가 됩니다. 4년간 모닝을 운전했지만 고의로 안 끼워준다거나 위협 운전하시는 분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작은 차 탄다고 무시하시는 분은 10명 중에 1명 정도라고 봅니다. 그 외는 도로 흐름에 맞게 운전하면 무시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다른 차로 바꾸었고 헤이딜러라는 어플을 통해 230만원 견적을 받았는데 딜러분이 직접 오셔서 30만원 감가를 하셔서 200만원에 차를 팔게 되었습니다. 딜러는 270에 매물을 올리더군요. 결국 4년 동안 300만원 감가를 받았으니 1년이면 75만원이네요. 처음 살 때 제 값을 주고 샀으면 1년에 30만원 선의 감가라고 생각됩니다. 경차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차입니다. 유류비나 경정비가 저렴하다는 것은 크나큰 오해이지만 차 가격 및 세금 혜택에 있어서 좋고 유류세 환급카드를 이용하거나 유료도로를 매일 이용해야 한다면 연비 이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통상적으로 1년에 10% 정도의 감가를 받으므로 3천만원짜리 차를 사면 가만히 1년에 300만원을 지불하는 셈이 됩니다. 차 가격이 저렴한 경차는 차량 감가로 받는 타격이 적습니다. 취등록세 면제에 자동차세도 10만원 내외로 크게 부담되지 않죠. 지금 타는 차량은 50만원 정도 나가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어떤 분들은 차를 사면 돈 먹는 하마라며 구매를 말리시지만 필요에 의한 이쁜 경차 한 대 정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받는 스트레스 대신 독립된 공간에서 자신만의 생각을 하며 노래도 흥얼거리고 음악도 듣고 가다 보면 출퇴근길도 나름 행복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동에 제약이 없어지고 독립적인 공간이 생깁니다. 기존 교통비에서 월 20만원 정도 지불하시면 얻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물론 거리에 따라서 택시가 더 저렴할 수도 있다는 건 비밀입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만 생각하면 버스와 지하철이 이득이겠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시간과 자유를 생각해 보았을 때 작은 나만의 차 한 대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